여러분이 이 익숙한 우리 동요 속 얼룩송아지가 어떤 소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토종 한우 칙소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한우라고 하면 누렁이 소만 떠올리게 된 걸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다른 토종 한우들의 개체수가 급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제 수탈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가까워졌던 이 칙소가 이 아산 지역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농부의 밥상에서는 우리의 소, 우리의 황소, 이 칙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독립기념관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치열했던 국난 극복사를 되돌아봅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야욕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해서사님을 만나 민족 말살 정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제는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일제가 전쟁을 준비할 때, 침략 전쟁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세 개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기, 하나는 식량, 그리고 하나는 전쟁터에 동원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냥 전쟁터에 나가라고 총을 쥐어주면 그 총구가 당연히 일제를 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가 그 이전에 한국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문화 말살 통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너는 일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비석인데요. 네. 요 비석이 지금 눕혀져 있잖아요. 원래 정상이라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이 비석이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눕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석에 적혀있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글귀는 여기 옆에 있는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 네, 여기서 내는 일본이고요. 네. 선은 조선이에요. 아. 일체는 한 몸이다라는 뜻이니까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 당신 우리 네.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일본이 그 겨누는 총구를 향해서 겨눠야 된다는 거네. 네, 일본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서대원 혁명소를 재현한 곳입니다. 잔인한 고문 모형은 철거됐을지라도 곳곳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고문장을 둘러보니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일본군 역할을 맡았던 경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저는 젖은 총독을 했었어요. 네. 막 가슴에 훈장을 여러 수십 개씩 달고 내가 머리가 휘어서 그랬는지 내가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영화를 촬영해 주셔서 우리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구나. 자신감이 확 생기네. 네. 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여기는 한 번 이상은 다 젊었을 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으면 합니까?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면은 방금 저희가 이제 있는 이 장소를 제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고문당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나라를 빼앗겨서 시련을 겪었던 그런 아픔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서 다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곳뿐만이 아니라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자세하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관람하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면서 나쁜 일본 사람 나쁘다 이 생각만 했는데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고 가네요. 오늘 그 말 안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겠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서 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죠. 이 노새 재떨이 숟가락, 젓가락
뭐야 이거 노쇠 자물통까지. 야 진짜. 야, 이 노쇠 그릇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거는 일본인들이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고 총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노쇠가 아니었나 생각하네요. 저희들이 보는 것도 이런 거지만 또 일본인들이 와서 수탈행가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칡소를 수탈해 가서 정말 명명이 끊길 뻔한 칡소가 있습니다. 칡소. 저는 칡을 먹는 소로 키우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칡소까지도 다 수탈해 가는 바람에 명명이 끊길 뻔한 이런 칡소가 오늘 농부의 밥상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진토배기 토종소 칡소를 만나러 갑니다. 야, 여기는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걸어도 여기는 대충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딱 들었으니까 간추리한 냄새라고 하는데 일단은 소를 키웁니다. 여기는 안 봐도 내가 압니다. 이것이 소를 키우는 농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농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종류의 소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요. 이곳에서는 칡소 외에도 누렁이, 한우, 젖소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소를 키우는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아무리 둘러봐도 오늘의 주인공 칡소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뻐. 고슴도치도 시기가 이쁘다고. 아이고 이뻐라. 아니 엄매 야 너희 다 쳐다보고 오호 야야야. 아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서 흰색이 섞여 있으면 이거는 다 한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칡소는 안 보이는데 칡소가 어디 있지? 네 칡소야? 아니야 고개를 돌리는구나. 손을 내가 이렇게 또 가까이서 많이 보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 주인이시죠? 네네.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젖소.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항소, 한우 같은 항소. 근데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네.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칡소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칡소는 이게 칡소입니까? 이거는 한우고요. 네. 칡소는 저쪽에 가면 따로 있어 있고.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젖소, 한우, 칡소를 따로 하나씩 다 키우십니까? 칡소는 칡소만 키우면 되지. 이제 서로 이거 한우도 일단은 봐야 되고, 네. 또 젖소도 키워가면서 이제 젖도 짜보고 개량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칡소는 또 우리 토종 한우니까 예. 보존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칡소, 한우 이렇게 젖도 따로 구분해서 사육을 하는 거죠. 돼지나 소를 비교하면 돼지나 개는 뭐 10몇 마리 낳지만 저 한 마리씩 낳잖아요, 소는. 그렇죠. 12개월, 14개월, 20개월 돼야 한 마리가 나오는 거죠. 20개월요? 예, 20개월 그럼 돼야 2년이 가까이, 2년 가까이. 2년을 키워야 송아지 한 마리 나와요. 그럼 지금 송아지가 둘, 넷, 여섯, 8마리 있으면 어미는 8마리가 있겠네. 그렇죠. 와, 이 소의 정성이 장난이 아니네. 저 어저께 나온 거예요. 원래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일어서는데도 아이고. 오늘 그래요? 아침에서 일어났더라고. 원래 몸집이 크다. 어제 나온데 저렇게 커요? 네. 아이고, 지금 몸을 잘 못 가누네, 아직. 야, 그럼 이게 하루고, 이거 더 작은데, 그럼 이걸 아침에 일어났겠네? 이거는 한 3일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이거는 칡소 새끼라 칡소는 원래 좀 작게 나와. 미수가가 아니라, 네. 이건 완전히 칡소 새끼네. 네. 예? 요 한우들하고 비교하면 좀 작죠. 좀 작네요. 아하. 그러면 이 소는 지금, 이 소는, 어미하고 이게 교배를 해서 나온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 수정을 해요. 인공 수정으로? 네, 인공 수정을 하는데 이제 그 정액은 기술연구소, 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액을 쓰는 거죠. 아. 그래야 이제 칡소 DNA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칡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보존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약 3,000여 마리가 살고 있다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5, 60마리의 칡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검은색과 짙은 갈색이 섞인 무늬를 자랑하며 남다른 포스를 뽐내고 있네요. 야, 이게 칙소들이네. 네, 여기 칙소. 아니 근데 왜 나는 칙소로 해서 뭐 인삼 물으면 인삼소, 칡을 먹어서 칙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 한우예요. 토종 한우. 네. 개량이 개량이 안 된 토종 한우. 네. 그 일제 강점기 쪽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다 잡아먹은 거지. 좋아서 네. 맛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한우 중에 한우 품종이 백한우라고 하얀 한우가 있고 예. 흑수라고 제주도 가면 흑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누렁이 예. 지금 옆에 있는 누렁이 이게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칡수가 이 네 가지 품종인데 예. 유네스코에서 이제 인정한 것이 이 칡수예요. 우리나라 소고기 맛 최고 종계. 아, 예. 다음에 이제 흑수. 오. 누렁이가 최고 맛없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백수는 일제 강점기 쪽에 이제 거의 전멸을 했고 예. 칡수는 저 일부 이제 산골에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수정란 이식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예. 수정란 이식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복원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자체들이 좀 많이 했어요. 이거. 2000년도부터요. 그 무렵에. 그럼 한 뭐 20년, 30년밖에 안 됐네. 근데 왜 이름을 왜 칙소예요? 칡을 먹고 자란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칡소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칡소라고 해왔으니까 칡소라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은 또 범수라고도 되고 또 칡소라고도 해요. 야, 그래 저런 거는 네. 진짜 호랑이처럼 무늬가 쫙쫙 저건 범소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목띠 저거는 뭐 묶어 놓으려고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소 개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 센서예요, 센서. 아, 예. 지금 목에 저 파란 거. 예. 달려 있고 예? 그런 게 그 달려 있고. 센서를 왜 둬요? 이거 또 다 있을 건데. 이제 요거는 저 발정 오는 거 번식을 제때 하기 위해서 발정 오고 이런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네. 달려 있는 거지요. 아, 여기 그럼 암놈하고 쑥놈, 암소, 수소가 다 같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암놈만 있죠. 여기 암놈만 있고, 네. 순놈은 또, 순놈은 필요가 없죠. 왜요? 인공 수정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센서를 가지고 이놈이 발정대가 됐다 라는 신호가 있으면 그때 인공수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기들이 막 같이 교배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인간은 모르니까 그 센서를 그렇죠. 이용해서 하는 거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발정 탐지기라고 보시면 돼. 아,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됐어. 아, 그렇구나. 무려 200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자라온 토종 한우 칡소. 지금은 비록 멸종 위기를 거쳐 누렁이 한우 개체수의 1%에 해당하는 개체수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님은 앞으로 우리나라 본연의 토종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칡소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3,000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지금 3,000도 정도 될까 말까 한데 칡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토종 한우를 내가 보존하고 있다는 거 자체도 이제 큰 힘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더 늘려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또 개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체수가 좀 어느 정도 늘어나야 서로 좋은 것끼리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개량이 되지. 지금은 아직은 좀 개체수가 적으니까 개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곳은 칡소 보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원 연구실인데요. 수정란 이식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기 시작한 칡소. 연구실에서는 칡소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를 선택하고 수정 시기를 정하는 것까지 모두 이곳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하시고 계신 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칡소를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요. 이제 그건 개체수를 이렇게 빨리 증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이제 그 임신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보통 60일 정도 걸려요. 직장 검사를 해서. 근데 이 혈액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검사를 하면 수정하고 28일 만에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칡소 사육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한번 검사해가지고
이게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수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와, 저 그럼 기본적인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칙소는 왜 칙소입니까? 칙소는 칡무늬가 있다고 해서도 하고요. 또는 호반호라고 해서 호랑이 그 무늬가 있는 것처럼 농장에서 혹시 보셨을 텐데 예, 예. 호랑이 그 털처럼 그 무늬가 좀 시커멓게 쫙 줄이 있더라고. 그런 무늬가 있는 소를 이렇게 칙소라고. 정지용 향수 노래 아시죠? 예, 한번 예, 불러봐 예, 주시겠어요? 뭐 떠날 반에 얼룩배기 항소가 곳그 그죠. 향수 말이죠. 네, 그 얼룩배기 황소가 보통 사람들은 젖소의 얼룩배기로 그렇지, 생각하는 흰 거, 경우가 검은 거. 많아요. 예. 근데 이 그 얼룩배기 황소는 칙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칙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체도 덜 되고 이렇게 사육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제 시대에 그 수탈돼서 또 유전자원도 없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토종 한우였던 건데 그래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칙소를 토종 한우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키워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네.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거네요. 네, 블랙푸드를 앞으로는 블랙푸드가 더 대세일 것 같은데 이 칙소고기는 한우에 비해서 그 어두운 색들이 많은데 그게 블랙푸드. 이 칙소 말고 흑우도 있어요. 그거는 네. 고기가 더 네. 까맣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이 먹었을 때 건강에도 같은 고기를 먹었을 때 훨씬 건강해지고 이 맛을 결정하는 올레인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잘 개량하고 육성해 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좋은 고기를 또 우리 전통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최고의 한우 맛으로 인정했다는 칙소. 과연 어떤 맛을 자랑할지 한껏 기대를 품고서 칙소 전문점으로 향해 봅니다. 한우 등급제 때문에 비록 등급은 적게 나올지라도 몸에 좋은 올리엔산이 풍부해 담백한 맛은 그 무엇도 따라올 자가 없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한우는 이제 고등급 소를 많이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좀 많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드시는데 많은 양은 드시지는 못하시고 이제 거의 한 인당 0.5인분 정도, 0.7인분 정도 이 정도 드시면 느끼해서 더는 못 드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칙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칠맛도 좀 훨씬 더 넣고요.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농장에서 아까 뵙고 또 여기 식당에서 뵈니까 어디 가시나 다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식당에 또 어울리시죠? 예? 이거 제가 하는 데인데요. 예. 오셨으니까 네. 식도 또 맛도 보시고 해서 드셔보시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직접 이제 저를 초대한 거네. 네. 그럼 여기서 진짜 칙소를 농장 직영된 그 칙소를 제가 바로 맛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어르신은 어느 농장에 계십니까? 어느 식당에 계십니까? 저는 식당이 아니고 예. 소만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 소만 키우시는 분이라고요? 누구십니까? 저희 그 법인이 있는데 네. 이제 법인 대표님이십니다. 아 아까 그 22개 농장인가 하던 그 법인 전체를 모은 회장님이시네. 네. 와. 그러면 칙소를 키우는 회장님으로서 칙소 자랑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칙소를 애용해 주셔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칙소는 우리 전통 한우이고 예. 그리고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우라는 것은 지방의 맛을 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칙소는 저지방육으로서 맛을 한번 승부해 보려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와! 이야. 지금 이제 이게 좀 색깔은 좀 진하긴 진하네. 육색이 좀 이 칙소가 네. 한우보다는 좀 진해요. 네. 진한 대신에 이제 고기가 좀 찰지고 담백하고 맛있을 거예요. 와, 그럼 이렇게 온 거 이거는 뭐죠? 사심이라고 육사심이라고 해요. 저거를 그 생으로 그냥 먹으라고? 네. 그럼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육사시미부터 한 입 먹어볼까요?
양념을 푹 찍어 천천히 꼭꼭 씹으며 식소 맛을 음미해 봅니다. 얼굴에 절로 미소가 스스로 번지는데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밀가루 반죽 해라고 먹는 게 같은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식소의 특징이 고기 맛이 그래요. 여기 부들부들하고. 와, 이거 뭐 아니 그 밀가루 반죽 살짝 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와 이랬나? 와 진짜 부드럽네. 와사비 는 완벽하다. 식소 구이 이제는 다른 걸 안 넣겠습니다. 저는 소금하고. 육즙 합격, 고소함 합격, 부드러움 합격. 한우하고 이렇게 하면 느끼한 게 없죠. 네. 그러면 이거 벌써 플러스 3개 다 됐는데 와 다르다. 우리가 아는 그 부드럽고 담백한 한우 맛에 기름기까지 덜하니 최고의 맛이라 불릴만 하지요. 이어지는 각종 부위 릴레이. 우리나라 토종 한우 본연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칡소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여기 제가 먹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없었으면 저는 이 고기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했고 왜 이걸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지 제가 먹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 맛있는 우리 칡소를 잘 맛볼 수 있게끔 정말 수고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잘 우리 한우, 우리 칡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육질 맛을 낼 수 있는 칡소를 생산해서 네.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의 토종 한우 칡소를 만나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바람대로 칡소가 잘 보존되어 다양한 한우 맛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면서요. 뚝심을 가지고 칡소 기력에 앞장서고 있는 농민들을 농부의 밥상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